저에게는 약간 보물 같은 책이에요. 진짜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사수가 없으신 분들 되게 현실적이다, 좋았다, 진짜 유명합니다. 안녕하세요, 샨디입니다. 지난번에는 제가 2024년 연말결산 느낌으로 한 해 동안 읽었던 책들 중에서 제일 좋았던 책들 5가지 추천을 드렸었는데요. 생각보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찾아봐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제가 읽었었던 모든 책들 중에서 UX, UI를 처음 시작할 때 읽기 좋은 책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. 제가 이 책들을 어떤 기준으로 고르게 됐냐면요. 진짜 일단 100% 제가 직접 다 읽은 책들이었고요. 왜 이 책 이제 만났지? 이 책 진짜 좀 빨리 읽을걸 했었던 책들만 정말 골라왔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들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큰 도움 되실 거예요. 그러면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요렇게 5권이고요. 참고로 저 진짜 이 책 구하느라 너무 힘들었거든요. 책을 잘 사서 보진 않다 보니까 이제 도서관에서 이 책들을 빌려야 되는데 대출 기간이 다 다르다 보니까 책들마다 한 번에 이렇게 다 같이 빌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. 그래도 저도 또 오랜만에 내용도 복기하고 책을 또 직접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정말 열심히 이렇게 다 구해온 책들이니까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좀 도움되는 정보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. UX, UI의 10가지 심리학 법칙이라는 책이고요. 존 야블론스키라는 분이 지으신 책이에요. 이 책 같은 경우는 진짜 군더더기가 없는 책이고요. UX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 심리학 법칙들 10가지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. UX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은 어떤 거 공부해야 되지 하고 검색을 해보면 이런 법칙들을 진짜 쉽게 찾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. 진짜 잘 정리되어 있는 아티클 같은 것도 많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이 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요. 이런 법칙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, 어떤 내용인지, 그래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같이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. 근데 그 활용 범위가 웹사이트나 앱 화면 같이 디지털 인터페이스 뿐만 아니라 자동차라든지 계산기 같은 진짜 그 물성이 있는 사물들도 또 같이 소개가 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 UX, UI 디자인이라는 게 미칠 수 있는 영향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. 꼭 디지털 인터페이스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있는 무엇이라면 그 무엇이든 UX 디자인이 뭔가 영향력을 좀 미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느꼈습니다. 사실 이 책 보니까 제가 좀 생각이 나는 게, 제가 이 책을 2번 읽었어요. 처음에 이제 취준하기 전에 한번 읽었었고, 이제 2번째는 작년 말인가? 이 독서 모임 하면서 한번 읽었었는데,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 나름의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, 여기서 하도 막 법칙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. 피츠의 법칙, 밀러의 법칙 이런 식으로. 그러면 진짜 실무에 가면 뭔가 본인의 의견을 얘기를 할 때 이런 법칙들을 하나하나 다 들먹이면서 얘기를 하나? 그러면은 진짜 이런 거 법칙을 막 이름이랑 내용을 다 매칭해가지고 막 진짜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, 그런 고민들이 나름 좀 있었는데, 제가 작년에 이 책을 2회독 할 때는 뭔가 그 부분에 대한 스스로의 좀 답이 좀 정의가 내려지더라고요. 이런 법칙들의 이름이나 이론들의 이름을 외우는 건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. 이런 유명한 이론들이나 법칙에 대한 내용들은 당연하게 좀 퍼져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미 이런 내용들을 좀 기저에 깔고 의사소통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핵심은 이런 정말 이론들을 좀 다양하게 알고 있는 거고, 실무를 하면 할수록 많이 느끼는 게 UX라는 게 진짜 답이 없는 것 같아요. 간혹은 이제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. 근데 그럴 때 뭔가 제 의견을 좀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나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좋은데, 그럴 때 뭔가 이런 내용들이 누군가는 이미 뭔가 여러 번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놓은 거니까 좀 그런 법칙이나 이론들의 힘을 빌릴 수 있을 때는 좀 빌려와서 내 주장을 좀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근거 정도로는 쓸 수 있다
이렇게 좀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무튼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심리학도 많이 궁금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재밌게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책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비전공자 디자이너로 살아남기라는 책이고요. 지은이는 이응삼이에요. 이 책은 제목처럼 비전공자였던 분이 취준생, 신입, 그리고 주니어 디자이너 이렇게 각각의 단계를 거치면서 본인이 그 단계마다 하셨던 생각이나 고민들을 좀 순서대로 담아놓은 책이에요. 일단 비전공자 분들이 읽으시면 확실히 그래도 좀 공감을 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많고요. 신입이나 주니어에 관련된 내용들은 또 누구나 정말 도움이 되는 좋은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좀 공통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책이 작년에 나왔거든요? 되게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. 저는 이 책을 좀 읽으면서 되게 현실적이다, 좋았다 했었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디자이너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소개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소개를 하는 내용이 보통은 이런 내용 소개할 때 뭐 앱 같은 거를 책 캡처해서 막 따라 그려봐라, 역기획해봐라 막 이런 내용들 많이 소개하잖아요.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기는 디자이너 브이로그를 봐라, 오픈 카톡방에 들어가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. 근데 되게 듣고 보니까 되게 현실적인 거예요. 그런 걸 보는 것도 또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싶기도 했고 또 카톡방 같은 경우도 거기서 되게 다양한 정보들이 오고 가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걸 정말 보고 좀 활용하면 좋겠더라고요.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신입 때부터 만들면 좋은 습관들, 디자인 기획서 작성하는 것, 업무할 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팁들, 그리고 언제 회사를 떠나야 되는지 막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좀 진짜 이분이 본인의 고민들을 정말 잘게 쪼개서 이 책에 좀 잘 녹였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아마 이런 고민들은 사실 누구나 또 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세 번째 책으로 넘어갈게요. 이 책은 진짜 저에게는 약간 보물 같은 책이에요. 진짜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바로 이 책입니다. 실전 예제로 알아보는 서점 직원의 실전 UI UX라는 책이고요. 서점 직원이 지었습니다. 저는 이 책 읽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UI UX에 뭔가 교과서가 있다면 아마 이 책이 진짜 그런 느낌이 아닐까? 뭔가 이거는 제가 또 UI UX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지만 왜 이 책이 좋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. 일단 앞쪽에서는 이렇게 10분 만에 정리하는 UI UX의 역사라고 해서 역사부터 시작을 해요. 스퀘어모피즘이나 뭐 플랫 디자인 같은 것들이 어떻게 나오게 됐었고 또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트렌드가 좀 변하게 됐는지 변천사들을 다루는데 가볍고 핵심만 콕콕 집어서 다루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게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어서 좀 좋았었고 뒤쪽에는 UI 필수 이론이랑 실전 UI UX 내용들이 나오고 AI를 또 요즘에는 많이 활용하니까 그런 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또 부록으로 같이 나와 있어요. 제가 이 책을 추천한 이유는 바로 이 실전 UI UX 관련된 내용 때문입니다. 이제 UI UX를 좀 처음 시작할 때를 다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이 화면마다 내가 어떤 지점에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고민에 대한 답은 어떤 식으로 찾아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 어떤 고민을 해야 진짜 이 화면을 쓰는 사람의 사용성이 높아지는지 뭔가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한 감이 많이 없는 느낌이랄까요?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이 책에서는 보통 저희가 좀 많이 쓰는 유명한 플로우들 로그인이랑 회원가입, 이커머스에서는 목록이랑 상세 페이지, 그리고 장바구니랑 구매하기 이렇게 세 가지 플로우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화면마다 어떤 고민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을 좀 유의해야 되고 어떻게 이런 고민에 대한 근거를 좀 찾을 수 있으며 어떻게 의사결정 내려야 되고 또 간혹은 어떤 엣지 케이스까지 좀 고려를 해야 되는지 그런 모든 내용들을 진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. 물론 저희가 또 실제로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예시 화면들에 대한 작업을 안 할 수도 있어요. 우리가 다 같이 로그인 화면을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. 그치만 이런 예시들을 보면서 어떤 지점에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을 익히면 충분히 다음에 다른 화면을 접하더라도 대입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물고기를 잡는 그 방법을 한 번만 알면 다음에는 어떤 물고기든지 내가 잡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책은 진짜 그 물고기 잡는 방법
방법을 처음에 딱 알려주는 그런 느낌으로 저에게는 다가왔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읽고 좀 속상했어요. 왜냐면 제가 이 책을 진짜 좀 빨리 읽었었더라면, 물론 사실 그때는 이 책이 없긴 했지만, 이 책이 진짜 조금만 빨리 나왔으면 내가 빨리 읽었을 텐데, 그러면은 저도 진짜 지금까지 제가 만났었던 모든 화면들, 그 화면에서 제가 했어야 될 고민들,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막 뾰족뾰족하게 만들어낼 수 있었을 텐데, 왜 이 책이 이제 나와가지고. 그래서 여러분은 꼭 혹시나 커리어를 이제 시작하신다면 이 책을 읽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을 빨리빨리 좀 습득하셨으면 좋겠어요. 특히 사수가 없으신 분들, 어떤 고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꼭 읽어보세요. 빠르게 네 번째 책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네 번째 책은 UX 디자인의 모든 것이라는 책이고요. 한상훈 님이 지으셨네요. 이 책은 제목이랑 똑같아요. UX 디자인의 모든 걸 다루고 있는데,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하냐면요. 이 책의 목차를 보시면 목차가 1페이지, 2페이지, 3페이지, 4페이지, 5페이지, 6페이지, 7페이지, 8페이지, 9페이지, 10페이지, 11페이지예요. 저는 태어나서 목차가 이렇게 긴 책을 처음 봤어요. 진짜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들어있거든요. 뺄 내용도 없어. 이런 내용들을 또 한 권에 담는다는 게 진짜 말이 안 될 만큼 진짜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조금 얕아요, 내용들이.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을 제가 취준생 때 읽었었는데, 그 당시에 제가 이걸 읽고 남겨놨었던 그 독서 기록이 있더라고요, 찾아보니까. 그래서 오랜만에 그걸 한번 읽어봤는데, 그동안 UX에 관련된 특히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들을 위주로 많이 읽는다고 읽었지만, 그 누구도 나에게 컨테이너가 뭔지, 어포던스가 뭔지 정확하게 콕 집어주지 않았었다. 하지만 이 책에서는 초보자들이면 한 번쯤 낯설어 할 만한 용어들, 개념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준다. 또 특히 흔히 자주 사용하던 어플들이 왜 이렇게 디자인되었는지 설명해주는 부분들을 보면서 나는 이런 부분에 의문점을 가져야 했었던 거구나, 이런 아이디어들을 얻기에 충분했다 라고 합니다.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지금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, 책을 처음 봤을 때 여기 이 2장 UI 구성 요소와 디자인 패턴에 관련된 내용이 너무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. 여기서는 버튼, 폰트, 팝업, 포스트, 캐러셀, UI 컴포넌트들에 대한 정의와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좀 그걸 정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, 이 책은 만약에 지금 내가 정말 UX, UI 이제 입문자다, 처음 시작한다 하시면 앞으로 내가 이 분야와 관련돼서 배워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가볍게 훑어본다는 느낌으로 이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좀 지났다, 나는 입문은 좀 한지 오래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알고 있는지 조금 점검해보는 그런 느낌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총 4권의 책을 소개를 드렸었는데요. 대체로 UX, UI에 포커싱된 내용들이 많았었다면,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릴 책은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이제 프로덕트를 다루는 그런 책입니다. 바로 소개해드릴게요. 5번째 책은 Inspired라는 책이고, 마티 케이건의 책이에요. 이 책은 진짜 유명합니다. 너무 유명하고, 여기 보면 이미 개정증보판이라고 써져 있을 정도로 이미 전 세계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사랑받았었던 책이기 때문에 이 책 그냥 뺄까 싶기도 했었는데, 그래도 저는 소신을 지키기로 했습니다. 그만큼 이 책을 꼭 소개를 드리고 싶었었고요. 책을 지으신 분이 일단 글로벌 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던 분이라서 본인이 직접 실무를 통해서 배우고 느꼈던 점들을 소개하는 책이에요. 보시면은 이분은 프로덕트를 총 4가지로 나눠서 소개를 해주시는데요. 사람, 제품, 프로세스, 문화. 사람, 제품, 문화는 아무래도 좀 조직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고요. 이제 프로세스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기법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디자이너 분들에게는 특히나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이렇게 4가지로 된 주제들이랑 각각의 주제마다 정말 세분화된 내용으로 이제 챕터라는 개념이 있는데, 예를 들어서 12번에 대한 챕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한 2장만 지나면
또 13번 챕터가 나와요. 굉장히 이렇게 세밀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읽는데도 되게 지루하지도 않았었고 정말 술술 읽히고요. 제가 나중에 원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만 찾아보기도 너무 좋더라고요. 굵기에 비해서 되게 잘 읽히는 책이다. 이 책을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저희가 프로덕트 디자이너 또는 UX UI 디자이너 이렇게 타이틀을 갖고 근무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직무는 저 혼자 일할 수 있는 직무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결국에는 이런 걸 실현시켜줄 수 있는 그런 누군가가 필요한 거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대체로 조직에서 이제 구성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개인과 개인 간의 이해, 개인이 조직을 이해하는 거 조직이 개인을 이해하는 거 이런 이해관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.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올라갔고 또 이 책을 읽고 회사를 또 많이 이해하게 된 것들도 있고 참고로 저는 이 책을 여러 번 읽었거든요.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읽을 때마다 이 책은 약간 느낌이 달라요. 처음에 취업 준비하면서 처음에 이 책을 만났을 때는 솔직히 중간에 좀 안 와닿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아예 글이 안 읽히는 부분이 많아서 좀 넘기기도 했었어요. 너무 유식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내 경험치가 아직 너무 부족해서 그 사람들의 대화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. 진짜 거짓말처럼 이제 제가 실무를 하고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이 책을 만났을 때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. 왜냐면 이제는 회사에서 그런 유사한 장면들을 제가 본 것들도 많고 들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막 매칭되는 것도 많고 또 이 책이 되게 실무 기반으로 작성이 됐다고 했잖아요. 좋은 액션 아이템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좀 재밌게 이 책을 시점별로 좀 다른 감정을 느끼면서 읽었었던 책입니다.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책은 뭐 꼭 디자이너가 아니어도 정말 어떤 직군이든 프로덕트를 만드시는 분이라면 읽으시면 좋은 그런 책으로 추천을 드립니다.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5권의 책들을 소개를 드렸었고요. 이 책들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제가 다 읽어보고 읽으면서 진짜 후회했던 책들 정말 골라온 거기 때문에 아마 읽으면 진짜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.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이 책을 접하시게 된다면 어떠셨는지 특히나 이 중에서 좀 특별히 마음에 드시는 책이 있었다면 또 어떤 게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번에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좀 특별한 주제를 갖고 그 주제에 맞는 책을 선별하는 과정이 되게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다음에도 조금 재밌는 주제가 생기면 이번처럼 또 다양한 책들 가지고 와서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책들 꼭 열심히 읽으시고 정말 큰 도움 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